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입니다.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한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온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저희 역사문화센터는 경상남도 역사문화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공개에 소개드릴 함안 성산산성 유적은 사적 제67호로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산산성은 축성 기법과 성돌 가공 기술 등에서 전형적인 신라 성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 내부 공간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적의 성격 규명과 보존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산산성 채성부, 문지, 집수지, 배수로, 부엽충 등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유구와 동성벽 권역에서는 다량의 목간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2017년도에 함안 성산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는데요. 유적 내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성벽 권역의 훼손 방지를 위한 배수체계의 복원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성벽 권역의 집수지와 성벽 채성부, 더불어 성곽 내 문화재 분포 현황과 공간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2019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장 공개 순서는 함안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고 유적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 발표, 그리고 학술 자문위원 인터뷰, 함안군의 성산산성 조사 및 정비의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안 성산산성 제18차 발굴조사 현장 공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안군수 조건재입니다. 이곳 성산산성은 우리 군 가야읍과 함안면의 경계인 조남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함안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소를 먹이며 함께 놀던 이곳이자 조남산성이라 불리던 산성의 모습을 확인하러 오던 곳이기도 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 산성의 이름이 성산산성이며 신라가 아라가야를 정복한 후 쌓은 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성산산성에서는 많은 발굴 성과들이 확인되어 우리 역사의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산성 동성벽에서는 확인된 300여점의 목간은 본격적인 목간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되어 꽃피운 700년 전 연꽃은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해 2월부터 우리 군과 경남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성산산성 제18차 발굴조사를 성과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밝혀지게 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산산성 발굴조사 성과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이번 함안 성산산성 18차 학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팀장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함안 성산산성은 금해 조사가 18차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기간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8,822제곱미터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산산성은 가구역부터 나구역으로 나누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산산성은 아라가야의 고도인 하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의 주요 산성으로 인식되어 이제까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성산산성은 신라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만성산산성이 통일신라 시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공간 활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구역은 성산서원이 되겠습니다. 나구역은 통일신라 시대 생활유구가 되겠습니다. 다구역은 집수지가 되겠습니다. 집수지는 시기를 달리하는 1호 및 2호 집수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구역은 성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성산산성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둘레 1.4km에 해당됩니다. 이 표에서는 각 시기별 색깔을 달리하는 각 시기별 조사구역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기존에 확인되었던 동문지 부분에서의 집수지 상황, 그리고 성산서원터,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생활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의 큰 성과는 함주지 조선시대 기록에 보이는 성산서원터의 실체가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특징적인 부분은 성산산성이 1차에 걸쳐 사용되지 않고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까지 총 3차에 걸쳐 수개축이 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 성곽사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보시면서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성산산성의 가구역에 해당되는 성산서원터가 되겠습니다. 성산서원은 1569년부터 1584년 13년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용된 조선 중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서원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초석과 돌들, 즉 건물을 구성했던 그런 잔존 상태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상당한 건물이 조성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산서원은 조선 중기 우리나라 사찬업지의 기본이 되는 함주지에 이 서원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고학적인 조사와 더불어 문헌 기록을 통해서 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구역 최상단인 A단에 위치하는 1호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1호 건물지가 조성된 A단은 전체 규모 동서 길이가 10.6m, 남북 길이가 27.7m입니다. 1호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좌우에 함주지에서 욱방, 즉 온돌방을 뜻하는 경제외제가 붙은 강당 건물인 복초당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석은 조선 전중기에 해당하는 등봉주초로 조성되었고 주관거리, 즉 건물의 주관거리는 남북 기준 14.2m, 동서 길이 기준 5.8m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성산서원에서 두 번째 단을 형성하고 있는 조사구역의 B단이 되겠습니다. 이 B단은 앞서 설명드리던 1호 건물지, 즉 성산서원의 강남 건물지인 복초당에 이어서 동제와 서제가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 조사구역입니다. 2호 건물지는 복초당으로 파악되는 1호 건물지의 아랫단 서쪽에 위치하며 온돌방을 구비한 건물입니다. 구들장은 현재 없으나 줄고래 형식의 고래와 뚝, 아궁이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주안거리 기준 남북 현길이 5.2m, 동서 현길이 5.8m 정도이며 장축 방향은 1호 건물지와 동일합니다. 초석은 1호 건물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덤벙주초, 즉 다듬지 않은 활석으로 축조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강당 건물지에 비해서 보다 작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석은 주간거리가 억칸이 2.6m, 태칸이 약 1.3m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복조당 아래에 2호 건물지와 대칭되고 있는 3호 건물지입니다. 3호 건물지는 동제와 서제, 즉 이 성산서원의 강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지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조사구역 내에서 과거 민묘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존 상태는 고르지 않습니다. 다만 2호 건물지와 대칭되는 3호 건물지의 조사를 통해서 이 공간에 동제와 서제가 조성되어 있음을 이번 기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2호 및 3호 건물지는 동쪽과 서쪽에 대칭되는 형태의 크기로 조성되어 있으며 강당으로 추정되는 1호 건물지의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어 함주지 기록에서 확인되는 순독제와 강업제로 추정됩니다. 이 순독제와 강업제는 일반적인 서원 건물에서 확인되는 동제와 서제의 이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존 상태는 고르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2호 건물지와 대칭되는 건물의 형태를 통해서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강수 기능을 지녔던 주요 건물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산서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시 1구역은 총 4개의 단으로 나눠져 있고 이와 같이 지대석을 갖춘 축대를 통해서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다시 1구역에서는 가장 이쪽에 2개를 갖춘 건물지부터 아래에 동제와 서제로 보이는 강업지와 순독제, 그리고 산문지, 그 외에 건물로 추정되는 촉열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가다시 1구역에 아주 조밀하게 축조되어 있는 건물지의 양상과 다르게 가다시 2구역에서는 특별한 형태의 건물지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산산성 나구역 조사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나구역은 성산산성 동문지에서 서문지로 이어지는 주요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성과를 통해서 통일신라 시기에 생활유구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구상유구, 그리고 수열, 주열, 우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성산산성 내에 통일신라 시대 집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물시설을 별도로 구비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향후 성산산성의 집수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쇠장형으로 다듬은 활석을 사용하여 깊이 약 23cm에서 33cm 정도, 직경 약 127에서 166cm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우물의 벽석 외곽으로 점성이 있는 앙갈색 전지토를 딥채워 놓았습니다. 바닥면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해당하는 도기, 그리고 기와편이 확인되었습니다. 3호 추정 우물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부에 우물 폐기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소형의 활석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습니다. 퇴적된 소형 활석 아래로 우물의 벽수로 추정되는 활석이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열은 현재까지 다수가 확인되었습니다. 평면 형태 타원형 및 부정형으로 규모는 53에서 160cm 내에, 깊이는 10에서 50cm 내의 규모입니다. 내부에 활석이 혼입되어 있으며 통일신라 시기에 해당되는 도기편이 혼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구상유구는 나구역 서쪽 가장자리에 조성된 추정 공방지의 경사면 상부인 북쪽 및 동쪽을 감싼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현 길이 1700cm, 너비 54에서 120cm, 깊이 25cm 정도입니다. 내부에서 다량의 통일신라 생활토기 및 가야 시기의 토기편,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의 귀화편, 활석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경사면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열상의 집석과 관련된 시설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열상의 집석은 나구역 서쪽 가장자리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추정 공방지는 앙거의 형태로 활석이 등간격으로 조성되어 있고 남쪽 부분이 조사구역 외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뚜렷한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주변으로 소토 알갱이, 그리고
불명철기 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공방지와 관련된 시설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산산성의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 하나인 집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다구역입니다. 다구역은 기조사 성과를 통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해 조사는 기조사 성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보이는 1호 집수지, 즉 삼국 시기에 초축된 1호 집수지가 있고, 그 상부에 2호 집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호 집수지는 기본적으로 초축 성벽, 즉 1차 성벽의 문지와 연결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있는 배수시설과의 해발 고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1호 집수시설이 남편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호 집수시설의 폐기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호저 퇴적물이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방치가 되어 있다. 어느 시기에 2호 집수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호 집수시설과 2호 집수시설의 차이점은 평면 형태가 방형, 그리고 타원형이라는 점과 그리고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1호 집수시설이 사용되던 시기에 최성부의 활용 양상, 그리고 2호 집수시설이 사용되던 시기에 최성부의 활용 양상과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1호 집수시설의 호환 석축이 되겠습니다. 호환 석축은 집수시설의 가장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돌로 쌓은 구조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호 집수시설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 2단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토청에서 저렇게 검은 층, 즉 1호 집수시설이 사용되어 난 어느 시기에는 완벽하게 폐기가 되어서 2호 집수시설이 들어온 저 산하철띠 상부 이전에는 거의 폐기가 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집수시설은 조사구역 외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규모를 밝힐 필요가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2호 집수시설은 1호 집수시설 상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1호 집수시설은 삼국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호 집수시설은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면 형태는 1호 집수시설이 방형이었던 것에 비해 2호 집수시설은 타원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호환석축으로 분류하는 이러한 돌들을 놓아서 시설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중구강을 통해서 물이 집수될 수 있게끔 어떠한 장치를 구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상당히 많이 배치된 걸 통해서 이 집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목 내지 판재 형태를 통해서 물을 가둬둘 수 있게끔 구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산산성의 최성부가 조성되어 있는 라 1구역입니다. 라 1구역은 이와 같이 성벽이 정렬하게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벽은 전판 한 개의 납작한 돌들을 사용하여서 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작은 새석을 끼워서 보강을 하여 놓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외벽에 있는 돌과 내벽에 있는 돌들은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산산성의 라 1구역이 2차에 걸쳐서 수개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벽에서 이렇게 내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석성을 축조하기 이전에 공정 중 하나로 보이는 성토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성토청의 높이는 신라산성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 예벽 보축되어 있는 성벽의 높이와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1구역의 예벽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신라산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단면 형태 삼각형의 보충성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는 개축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보충성벽은 하단부는 일정 부분 피복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복이 되어 있던 구간은 대체적으로 할석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쌓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약간 허튼층에 가깝게 쌓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축 당시에 기와를 상당 부분을 성토로 하면서 이 부분을 개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문지 구간에 해당하는 라-2구역입니다. 라-2구역은 삼국시대에 초축된 동문지, 그 이후에 수개축된 문지의 현황과 상부에 조성된 체성부의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동문지는 이와 같이 초축기의 단면 삼각 형태의 보축성벽이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시기를 달리하고 높이를 달리하는 이와 같은 개축이 최소 2차례 이상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수개축 시기에는 판축 토성의 성토부로 확인되는 성토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개축은 성토부의 전면 기단성렬, 즉 판축 토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벽석 또한 1차 초축기의 양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동문지 척단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개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라-2구역은 문제의 수개축과 함께 체성부의 수개축 또한 초축 이래 최소 2차례에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축성벽은 6세기 중후반 무렵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고 내벽과 예벽을 갖춘 협축식 성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초축성벽 외벽의 단면 삼각 형태의 보축성벽, 내벽은 성토점과 내탁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 보축성벽의 상부에 초축성벽의 벽석이 무너져 내린 이후 일정 기간 방치된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초축성벽의 적심을 다시 뜯어 고쳐 1차 수개축 성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곽에는 판축식 기단성렬이 배치되어 있고 기단성렬과 벽석 사이에는 성토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수개축 성벽은 기단성렬과 함께 판축 토성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축 토성의 기단토에는 9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다량의 평기화가 활석과 함께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판축 토성의 외척으로 지대석을 갖춘 또 다른 외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성산산성이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최소 2차례에서 3차례에 걸쳐 수개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축성벽과 2, 3차례 수개축성벽의 내벽은 모두 초축성벽의 벽석을 그대로 이용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2구역의 최성부 내벽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2구역의 내벽은 석성을 축조하기 이전에 미리 성토되어 있던 하나의 토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토재면을 이와 같이 석평을 통해서 정지를 한 후 성벽을 함께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보았던 라-1구역, 그리고 라-2구역, 라-3구역에서 모두 확인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성이 체계적인 계획하에 축조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3구역이 되겠습니다. 라-3구역은 동쪽과 북쪽에서 이어지는 성벽의 해절 구간에 해당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전혀 물리지 않는 축조 구분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과 동쪽에서 같이 쌓아둔 성이 이곳에서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앞쪽에 이런 자갈돌은 우리가 석한, 즉 돌 던지는 탄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돌무지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든 방어시설물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벽은 이 성벽으로 올라가기 위한 등성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라-3구역의 외벽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성벽의 안에는 초축 성벽으로 파악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초축 성벽이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벽은 1차에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2차 성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이 전면 기단 성리를 통해서 2차 성벽을 복토로 해놨음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기서 보이는 흙 상부에 있는 돌 벽석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수개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라-3구역의 예벽, 보축 성벽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보축 성벽은 라-3구역뿐만 아니라 라1, 라2 모든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산산성은 이와 같은 전면 보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 보축 하부에는 이 부분이 급경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강을 해놓은 이러한 보강석들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강석 상부에는 2차와 3차에 걸친 보축 성벽 상부에 시기를 달리하는 성벽이 축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함안 그 성산산성 동문지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991년도부터 저희들이 몇 차례 발굴을 하고 지금 올해는 대대적으로 전면적인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만 성산산성은 뭐 잘 알다시피 이게는 지금 뭐 아라가야의 고도에 있지만은 그 발굴 조사에서 축조 기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신라식으로 신라산성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한 그 집수지 앞쪽에 있는 그런 그 청에서 많은 목감들이 나왔는데 그 목감들을 역시 그 신라의 졸락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라산성으로 완전하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산산성은 전체가 석축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할 때도 아마 가야의 성일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흙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토속 건축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굴을 정작하고 보니까 안에 내부에는 석성이 아마 전파문으로 만들어놓은 석성이 차곡차곡 해가지고 너비는 아마 7에서 한 8.5m 정도의 굉장히 넓은 너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외벽 바깥에는 그 보축이라는 그런 신라산성의 석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함안군에서 처음에는 아마 조금 도외시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차후 진행하면서 목간이라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유물로 인해 가지고 성산산성을 아마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근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산산성의 이제 종합적인 정비 복원의 계획하에 지금 집중적으로 아마 정비도 하고 있고 발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산산성은 아마 그 신라 지역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지만은 아마 6세기 중후반경으로 생각되는 성인데 신라가 이렇게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만들어진 그런 성이고 아마 이 지역 사이에서 아주 아마 신라 외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신라의 그 석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함안 성산산성 그 동문지 쪽에 있는 그 집수지 상구에 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계속 발굴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 조사를 할 때만 해도 1차 접수지, 2차 접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집수지에서는 아마 지금 잘 알다시피 그 아라홍련이라고 하는 그 인씨가 발견돼가지고 함안군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2차 집수지 하층에서 1차 집수지가 있다고, 그보다 시대가 빠른 1차 집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보를 밝히지는 못했지만은 2차 집수지 밑에 1차에 어떤 석축 시설을 가진 그게 집수지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많은 그런 그 유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만이 동문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 수구하고 연결관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성산산성 그 내부에서는 그 서원터가 이번 발굴에서 전모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동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문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그 투성용 돌무지, 그게 굉장히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성 외부에서는 기존에도 조금은 알려져 있었지만은 그 수축 한관계 그런 것들이 막 초축벽이 있고 막 고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시 지대석을 놓고 아마 통일기 정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용하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사용한 그런 성벽의 체성이 변한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이제 91년도부터 발굴을 좀 했지만 이번에 와보니까 성산산성 내부가 굉장히 많이 정리도 잘 해놓고 함안군에서 많은 정비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남연구원에서도 이 발굴 조성에 조금 더 매진을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집수지가 과연 집수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지금 하는 발굴의 주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곽은 토목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에 있어서 특히나 이 그 토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국가마다 그 기술을 관리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그 보호를 받는 기술이 바로 토목 기술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그 축성 기술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축성 기술이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그 토목 기술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존하는 성곽을 보면은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기술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함안 선산산성은 그 우리나라 축성사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신라가 470년경에 토성을 만들다가 이제 갑자기 석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주 그 고구려나 백제와 전혀 다른 형태의 신라 양식의 석축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석축성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외벽과 내벽을 갖다 협축식으로 쌓고요. 그 다음에 외벽 부위에다가는 그 보축 성벽을 덧대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성벽 중간까지 성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성문을 만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야만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독특한 구조의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는 백제라든가 고구려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신라의 어떤 독특한 축성법인데, 아직까지 신라의 이 축성술이 어디로부터 전래됐는가 하는 부분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고구려로부터 축성법이 전해졌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축성법을 잘 보면은 고구려하고는 전혀 다른 그 기술의 바탕에 의해서 신라 성곽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산산성도 처음에는 이제 가야의 그 도성과 이 방어성을 찾기 위해서 그 이제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그 삼년산성으로부터 비롯된 신라의 석성에서 보여주는 그 특징과 아주 유사한 속성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산성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6세기 중반경에 신라 산성이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산산성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들은 일단 외벽과 내벽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는 현문식 성문, 그 다음에 이 보축 성벽, 그 다음에 그 네모난 형태의 성벽을 통과하는 이런 수구 형태, 이런 것들은 6세기 중엽 그 신라 성벽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신라가 이 성을 왜 쌓았느냐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신라는 점령 지역마다 그 점령 지역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부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둘레 약 한 1km 내외의 성을 쌓고, 결국 그 지역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통제하는 그 일종의 그 군사적 사령부와 행정 중심지, 다시 말해서 치소성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산산성은 이쪽에 처음 구축이 됐을 때 아마도 기능은 아라가야를 멸망하고 이 아라가야 지역에다가 그 군을 설치하고 그 군의 치소성으로 이 함안산성을 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산산성은 6세기 중엽의 신라의 석성이 그 기술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 표준 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번이 18차가 되는데요. 17차 동안 그 확인되지 않았던 그 산성의 그 말하자면 역사적 층위를 갖다가 그 폭을 확장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성산산성이 처음 한번 쌓아지고 그대로 이제 폐성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단계에 걸쳐서 수축이 이루어지고 그 수축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마다의 증거들을 이번에 찾아냄으로써 성산산성의 역사적 층위를 넓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산산성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인한 점이 이번에 조사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치소성이니까 행정 관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산성의 기능은 결국 사람들을 징발하고, 그러니까 여객에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이제 중앙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쟁에 사용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 안에 다수의 창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 건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이 여기 주둔하면서 적을 지켜야 되니까 병사들의 병영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산성 안에서 그 주둔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바로 집수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가두어주는 시설, 뭐 연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수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구비가 되는데, 이 성산산성에서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구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벽 안쪽에다가 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너비로 말하자면 부엽공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엽공법은 이렇게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법인데 비해서 여긴 아마도 물이 관통하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방수벽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그런 구조물이 확인이 됐는데, 그 안에서 무려 245점에 달하는 목관이 출토가 됐고 아주 다수의 목기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토목공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내는 그런 중요한 과제도 앞으로 남아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산산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집수지가 과연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곽에서, 특히 신라 성곽은 최성벽의 구조와 똑같은 형태의 방형이든 아니면 원형의 집수지가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1차, 2차에 걸쳐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집수지는 거의 측벽이 거의 그냥 자연 할석으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깔아놓은 듯한 그런 형태의 부정형의 집수지가 확인이 돼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제 뭐 이번 안 되면은 이제 다음으로 연장 조사를 해서라도 성벽 기저부에 집수지 하단부에 진짜 최성벽과 똑같은 구조의 집수시설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집수지 앞에 있는데요. 고대 산성이든 근현대 산성이든 근대 산성이든 산성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내에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입니다. 그걸 갖다가 연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집수지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이 고대 산성에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성벽 안쪽에 물이 모이는 가장 낮은 지점에 대형의 집수시설을 만들어서 산성 내에 주둔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음용수로도 쓰고 적과 대치할 때 이렇게 식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산산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형적인 어떤 형태의 집수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외곽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것 같은 이런 시설들이 확인이 된 것이 대단히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고대 성곽 같은 경우는 이 성벽을 만들 때 집시설도 같이 만들면서 성벽을 쌓는 기법과 거의 동일한 석재와 같은 쌓기 방법으로 집수지를 원형이나 혹은 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꼭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집수지가 조사되지 않는다면은 내년이라도 확장을 해서 집수지를 찾는 그런 작업들이 꼭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굴 조사의 최대 성과는 그동안에 삼국시대 신라가 측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함안산성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조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때 숙성된 성벽을 다시 정리해서 통일시대 때에 보이는 그런 석축이 조사가 됐고, 다시 그 바깥쪽으로 기단부에는 석축을 대고 안에는 판축상으로 흙을 다져서 만든 그런 기단 선축의 판축 토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다시 그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위를 정리해서 석축으로 다시 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에 이어는 그런 석축수법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현재 함안읍성이 축조되기 이전에 함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벽들이 조사됐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산산성은 이제 6세기 때 함안에 신라가 들어오면서 사암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벽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동벽에서 북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성벽의 수개축 현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기단 성녀를 두고 토성으로 수축한 것은, 이러한 예는 또 서울 김포 쪽의 흥산성에도 보이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간이라든지 이걸 비교해 봤을 적에 아직도 우리 성 내부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일부가 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앞으로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저쪽으로 보이는 좀 평탄지라든지 또는 외부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을 좀 중점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동문지 쪽으로도 그쪽에 어떤 성벽의 수축과 관련해서 여러 사실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내력의 축조 과정도 앞으로 더 밝혀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하나씩 좀 더 이루어져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비 복원의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이끌어가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함안 성산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은 꾸준한 발굴 조사와 정비 사업으로 성산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탐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문화재청,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추가적인 발굴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진정성을 바탕에 둔 신중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산성에 있는 나무에는 나무의 이름과 꽃이 피는 시기를 적은 폿말이 붙어져 있으니 성산산성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역사와 자연경관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성산산성의 역사 복원 연구와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